시시각각에 부는 이런 바람들에 흔들리지 않고 믿고 장기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아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존재, 저는 그런 심플한 가치를 인정하고 비트코인과 제 자본주의 항해를 동반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규정해 보겠습니다. 실수와 탐욕이 없는 자산,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리스 유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슈퍼클래스 비트코인 5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기획했던 시리즈의 중반을 지나고 있어요. 우선 시리즈로 기획된 영상이기 때문에 그날그날의 이제 비트코인 시세나 등락하고는 연관지어 해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관점이나 시도쯤으로 봐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다양한 의견은 여러분들 언제나 환영해요. 저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관점, 그리고 또 시각,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들을 참고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게 소통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루트, 비트코인으로 다가가는 키워드로서 실체, 가치, 디지털, 안전에 대해 다뤄봤고요. 오늘은 이 시간은 제 개인적인 스토리와 비트코인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입장과 시각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5번째 시간 바로 시작해볼게요. 매주 수요일 밤에 하는 제 폴라리스 라이브에 자주 들어와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대학 진학을 미루고 현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5년차 셀러이면서 이제 온라인 도매 플랫폼 도매국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각종 컨설팅 관련 업무, 그리고 또 판매 대행, 공간 입대도 지금 병행하고 있는, 아직은 여러분들 수익과 비용 사이에서 정말 처절하게 생존을 위한 선택과 사투를 해야 하는 말 그대로 생활형 5년차 자영업자예요. 대학 진학을 잠시 뒤로 미루고 정말 모든 걸 갈아 넣으면서 5년 동안 냉혹한 자본주의를 경험하고 현실에서의 이런 실무와 자본주의와 시장의 속성, 그리고 돈의 비밀, 특히 이런 것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알게 되었죠. 마치 진짜 정말 중요한 게임의 룰은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생사가 갈리는 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고요. 다행히 저는 초기에 코로나 때였죠. 온라인 수업이었잖아요. 진짜 우연히 이 책을 만났습니다. 제 자본주의 테스트북 1호인데요. 정말 저한테 고마운 길잡이예요.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쉽고 명쾌한 책입니다. 기억해보면 그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특성화고 진학에 대한 곱지 않은 편견으로 마음고생을 조금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건 물론 제 선택이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외로움과 막막함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 익숙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길은 곧 외로움과 힘겨운 싸움이거든요. 혼자서 대양을 건너 항해를 해야 하는데 GPS도 없고 나침반도 없어서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이 선택이 과연 맞는 건지도 모르는 외로움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때 저에게 희망이 되어준 길잡이라고 해야 하나요? 부담이 없고 읽기 쉬워서인지 좀 친구 같은 느낌? 정말 몇 번을 반복해서 줄까지 그어가면서 진짜 막 형광펜으로 덧칠해서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하드커버인데도 이게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진짜 화장실에서도 읽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읽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한 권을 더 구입을 했습니다. 네, 총 2개가 있어요. 이상하게 무언가가 약간 방향을 잡아주고 마음이 편해지면서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이 방향이 맞다, 가자, 한번 해보자, 그런 확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죠. 심지어 소비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소비도 내 인생을 조각내서 주면서 구입하는 거다, 뭐 이런 거죠. 뭐 지금 100만 원짜리 새로 나온 스마트폰이 30년 뒤에 1억 5천만 원이다, 이런 시각. 그래서 무엇보다 호기심이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 인플레이션이죠. 또 금리와 환율, 달러 시스템, 국제 경제, 그리고 또 국제 질서, 특히
서양 경제사 등등. 그리고 우리가 자산 3대장이라고 하잖아요. 부동산, 경매, 주식, 그리고 슈퍼클래스 비트코인까지.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조병학 작가님, 네, 이분 덕분입니다. 저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뵈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 선입관이 없이 습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저는 디지털 세대잖아요. 그 어떤 세대보다 익숙하죠. 그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엔 미성년자 때여서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을 수는 없었지만 매월 발생하는 이런 현금 흐름들을 SPY랑 QQQ로 확신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었고요. 지금도 제 기초 자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경험이 많이 부족한 초짜, 풋내기 투자자이지만 특히 한 가지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죠. 바로 이 세상 누구에게나 유일하게 동일한 조건, 모든 사람들이 출발선은 다를 수 있지만 딱 하나 동등한 조건.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저 폴라리스 유진, 공평하게 주어진 동일한 조건, 바로 시간입니다. 미래 가치는 원금, 시드죠.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연이율의 시간 제곱. 복리가 자본주의의 마법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마법은 바로 시간이라는 지수죠. 진짜 부자는 천천히 되어가는 것이라는 어느 분의 명언도 우리에게 이 시간의 위대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위대함을 이해하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해요. 특히 요즘 들어 또 깨달은 거 한 가지. 부자는 견디는 힘이구나.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마법과도 같은 시간의 힘을 이해하고 견디고 기다릴 줄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구나, 이거죠. 그 이후론 저도 항상 이런 것들을 좀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주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본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딩과 투자는 분명 달라요. 트레이딩은 대응의 영역이죠. 거래적 관점으로 움직임에 베팅하는 거죠. 하지만 투자는 사고 파는 개념보다는 좋은 대상을 찾고 시간을 투입하고 기다리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그 대상을 알고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가야 하죠. 즉, 믿음을 쌓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대상이 차별화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그러니까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투자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좋은 대상 찾기,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거. 좋은 대상, 함께할 동반자,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자산. 좀 더 들어가서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대상. 미시적인 변화나 흐름, 시시각각에 부는 이런 바람들에 흔들리지 않고 믿고 장기간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아야 하는데, 자산 3대장으로 분류하면 부동산 중엔 서울, 특히 강남, 마용성이겠죠.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은 인프라가 있지만 물리적인 공급이 제한적인 대표적인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넘사벽이에요.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대전 아파트 경매로 취득했지만 저도요, 서울 입성이 목표예요. 물론 만만치 않은 미션이고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도 뭐 첫 경험이고 사실 큰 이익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명도와 월세 세팅 그리고 대출 과정에서 인간의 심리를 한층 더 이해하는데 값진 경험이 된 건 그건 그나마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분할된 소유권, 주식의 경우는 국장보다는 미국이죠. 퍼포먼스가 다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최근 금투세 논란까지 국장은 갈수록 매력이 떨어지고 있어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재벌들은 주가가 오르는 걸 꺼린다고까지 하잖아요. 하루빨리 이런 상황들이 개선되길 희망합니다. 저도 작년에 그 2차전지 관련 주식 포홀,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G엔솔, LG화학 모두 정리하고 여기로 망명했어요. 미국 선거가 끝나고 내년쯤엔 다시 돌아가야죠. 그리고 3대장 중 마지막, 사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슈퍼클래스 비트코인. 이제 15살인데요. 사춘기를 겪고 있죠. 아직은 변동성이 드라마틱합니다. 그만큼 성장 잠재력도 엄청날 수 있다는 반증이겠죠.
1차적으로는 현재 미국 빅테크 중 1위 회사 애플의 시총을 뛰어넘고요. 금 시총의 절반 정도를 넘어서야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궁극적으로는 금 시총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변동성은 분명 잦아들 거라고 예상해봐요. 저는 지난 3년간은 공부하고 추적해보면서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년에 진입하게 되었는데요. 미성년자의 한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과 디지털이 특화되어 있는 저로서는 다른 기성세대 분들보다는 선입관 없이 그 자체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우여곡절을 겪는 걸 봐왔지만 이 신생상품 자산 그 자체로 차별화되고 압도적이고 정체성이 분명한 매력적인 자산임에는 분명해요. 이제는 디지털 골드라는 내러티브까지 확고하게 구축했죠. 시총 10위 정도의 자산이면서 ETF까지 승인됐으니까 통계를 보면 ETF 전체 3위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 매우 성공적인 제도권 편입으로 인정할 수 있겠죠. 또 뭐라고 규정될까요? 슈퍼클래스, 디지털 골드 네트워크, 인터내셔널 에셋, 글로벌 중립 디지털 금융자산?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규정해 보겠습니다. 실수와 탐욕이 없는 자산, 이렇게요. 사실 실수와 탐욕은 인간의 영역이지 비트코인 그 자체는 실수도 없고 탐욕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 저는 이 매력을 발견했고요. 픽했고 빠져들고 말았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때로는 어리석게도 반복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보다 탐욕적이죠. 그 탐욕이 지금의 문명을 이룩하고 지금의 풍요를 구축했어요. 자본주의로 움직이는 원동력이잖아요. 이윤 추구와 사유재산이죠. 물론 지나치게 분별 없는 탐욕엔 그 대가가 따르고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런 시행착오와 경험은 또한 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어요. 실수와 탐욕, 회사나 기업 운영에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선도하고 시장에 주목받던 굴지의 기업들도 한순간의 실수나 분별 없는 탐욕으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사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인정받던 상장회사의 CEO도 판단 미스, 그 개인의 일탈, 그릇된 선택으로 언제나 치명적인 파국으로 한순간에 외면받는, 우린 종종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가격엔 인간의 실수나 탐욕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거래소 해킹, FTX 사태, 루나 테라 사태가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비트코인 자체는 그런 블랙스완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길을 가고 있었고 지금도 가고 있고 앞으로도 갈 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연준의 다음 행보가 무엇이든 중국이나 러시아가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바꾸든 그 어떤 존재도 잠깐은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큰 시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자기가 갈 길을 묵묵히 갈 거라고 다놓고 확신합니다. 15년 짧은 역사 동안, 아니 지금 이 순간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 본연 그 자체에 어떠한 실수도 없이 오류도 없이 그 어떠한 탐욕도 없이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존재, 저는 그런 심플한 가치를 인정하고 비트코인과 제 자본주의 항해를 동반하기로 결심했어요. 같이 대양을 건너는 모험을 하면 중간중간에 폭풍도 만나겠지만 장기간 함께 하겠다는 초심을 지키면서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시간이 지나 언젠가 미래에 제가 오늘 이렇게 표명한 제 입장을, 이 박제된 영상을 제가 되돌아보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제 믿음과 선택에 대한 책임 오로지 제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여야겠죠. 비트코인에 대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야기는요,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업계 전문가를 모시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볼 거고요. 또 패권국 미국의 입장과 선택, 그리고 비트코인의 미래, 그리고 실전편으로 비트코인 투자 사례와 4명의 실제 투자 계기, 그리고 진행 상황, 또 투자 방법 등의 컨텐츠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순서는 지금 알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한번 제가 정리해서 이 시리즈 총 10편까지 정말 잘 마무리해가지고 박제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본주의 길잡이별 폴라리스 유진이었고요. 다음 6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아직은 이 멘트가 익숙하지가 않네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